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 헷갈리고 고민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프렌즈건 가족들의 취향을 알아봅니다. 맛있는 수다. 네, 저와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수다꽃을 피우는 두 남자죠. NDC 김지석씨, NDC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마가 많이 뜨네요. 아니, 선임 먼저 인사하시라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또 후임 먼저 인사하라고. 자, NDC 병장 감사합니다. 병장 이선호. 그리고 또 하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분대장 놓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준기 분대장이 그쵸. 취임이 됐군요. 오늘 견제하면서 가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취임식을 열어드렸습니다. 네. MBC가 얼굴이 네. 그래서 하루 만에 폈어요. 근데 뭐 아직 다 피진 않았고요. 아, 그래도 피다 좀 말았는데. 어우, 네. 생기가 돌아요, 이제 피부에. 눈빛이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병장 진급과 동시에 분대장 탈출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담 요소를 한꺼번에 탁 내려놨네요. 아직 군 생활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분대장을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네. 네. 홍보지원대 한 분 한 분, 네? 성격과 그런 걸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강하죠, 네. 개성들이. 정말 강해요. 지석 씨를 굉장히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제가 아니고 이동건 말씀하시네. 씨였어요, 이동건 씨. 아니, 지석 씨를 쳐다봤어요. 아, 이동건 네. 씨 뒤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대장을 맡으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왔었잖아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저희 멤버들과 좀 이렇게 흡사한 적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높이 사는 게요, NDC를. 네. 이게 웬만한 기획사 실장이나 이런 뭐랄까 이런 사장님보다도 더 많은 노고와 맞아요. 노력이 필요했던 3개월이었어요. 지난 3개월. 사건 사고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이상하게 좀 뭐가 잘안 일이 많았죠. 풀렸죠. 네, 네. 맞아요. 잘 안 풀렸어요. 네. 홍보지원대가. 네, 제 분위기가 힘들고. 군 생활도 저희가 그럴 때. 굉장히 좀 최근 몇 달 힘들었고, 그죠? 외부적인 또 지원도 이유로. 많이 있었고요. 네, 또 맞아요. 날씨도 더운 만큼 또 저희 또 훈련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러게요.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이 병장 진급을 하면 정말 이제 좀 전역을 준비해야 될 네. 그럴 시기잖아요. 이제 딱 반진간이. 3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그 시기. 짧아요. 참. 네.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병장 되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전역이거든요.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벌써. 네, 벌써 잠이 잘 안 옵니다. 아니, 솔직히 생각이 많아지나요? 예, 일요일 날 예. 제가 이제 내무실에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또 저희 또 선임인 또 다이내믹 듀오랑 네. 또 이민호 씨가 이렇게 휴가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잠이 안 오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이제 분대장을 이제 마지막 날로서의 했었잖아요. 네. 일요일 날이. 그래서 이걸 놓으면 과연 내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과연 내 병장 이제 내일이면 병장인데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별 생각 느낌은 없어요. 근데 잠이 왜 안 오냐면요. 그냥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냥 백지 상황이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구체적으로 뭐 저녁날이 기다려진다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조금 들뜨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아쉬움도 남아요. 네.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군 생활 동안 이렇게 저희 홍보지원대 멤버 한 명 한 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제 일을 했을 때도 힘들죠. 이렇게 네. 모이기는 정말. 정말 저한테는 큰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한숨을 쉬세요? 지석 씨가 한숨을 푹 쉬네요. 그러니까요. 전 뭐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NDC의 이런 감정이 아직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뭐 NDC 전역하고 나면 멀었어요. 저 NDC만 보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제 병장 가시니까 네.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느껴지네요. 그래도 또 NDC가 빨리 가야 네.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좀 외롭습니다. 저도 이제 다이내믹 듀오랑 그럴 것 민호 같아요. 씨랑 같이 함께 위문 열차를 함께 다녔었는데요. 네.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함께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말년 휴가를 나가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요. 그렇겠어요. 전후회죠. 그래도
지석 씨랑 저랑 조금 나은 게 준기 씨까지 네. 셋이 다다다예요. 맞아요. 한 달 안에 이 3주 세 명이 맞아요. 예, 붙어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좀 덜 외롭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참 네. 어떻게 보면 참 빠르고요. 그죠? 그쵸.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충전 완료라고요. 네. 아, 예. 4칸 충전 네, 완료. 충전 완료. 완료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사회에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몸살이셔야 돼요. 그죠? 이준기 씨가 그러셨죠, 오늘. 뭐라고요? 떨어지는 낙엽에 목이 베어서 저녁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병장 계급은 낙엽에 목이 벨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항상 한 10분 동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분대장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신나는 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코너 시작할게요. 마이클 부블레입니다. 스웨이. 네. 프렌즈건 월요일 코너 맛있는 수다. 이제 본격적인 수다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혜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리던 여름방학! 한 학기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이유로 벌써 한 달 이상을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냈는데요. 이제 남은 한 달은 잘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갈지 다음 학기에 부모님께 손 안 벌리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학기 중엔 시간 낼 수 없는 여행이냐 아니면 등록금도 비싼데 용돈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르바이트냐 인생 선배인 오빠들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여름방학 남은 한 달. 여행이냐 아르바이트냐. 네. 그게 고민이군요. 여행이냐 아르바이트냐 저는 한 달. 야, 아쉽다. 네. 아르바이트 하려면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네. 한 학기 동안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나요? 학교 다니면서요. 조금 예, 힘들죠. 힘들죠. 조금 빠듯하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해도 뭐 밤 늦게 하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너무 피곤하고 여름방학이 어쨌든 한 달 남았으니까요. 저는 혜림님이 네. 이게 여름방학이 몇 번째 여름방학이냐에 따라서 몇 달라질 것 학년이냐? 같아요. 첫 번째 만약에 여름방학이시라면 1학년이다. 여행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그 이후에 여름방학이다 싶으면 아르바이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유가 있다면요?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맞는 여름방학은 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해보고 싶으신 거 20대 초반에 가장 해보고 싶은 예쁜 좀 첫 대학교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 이니만큼 겨울방학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여행도 다니시고 느끼실 수 있는 거 뭐 즐기시고 싶으신 거 다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생이 점점 적응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네. 용돈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이라면 여행을 추천하겠다. 네.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그렇군요. 앤디 씨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활동하기 전에도 연습 시절 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어떤? 그냥 저희 부모님 가게나 아니면 부모님 친구분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네. 그때는 영어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신발 가게에서 신발 팔면서 뭐 이렇게 네.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어릴 때 데뷔하셨는데도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봤군요. 네.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모은 거로 여행 가는 게 의미가 있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꾸준히 모아서 그걸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좋지 순서적으로 않나. 봤을 때. 예. 그렇군요. 동건 씨는요? 그러네요. 저는 근데 항상 아르바이트를 못 해보고 너무 빨리 사회에 진출한 게 늘 뭐랄까요?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하는 것과 돈 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고 너무 사회생활을 시작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참
늘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많았고 제가 좀 부족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저도 강추입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보시고 그래서 돈의 소중함, 버는 것의 즐거움, 그래야 맞아. 또 쓰는 것의 맞아요. 즐거움도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느끼신다면 여행보다 더 값진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도요, 돈 안 들이고 가는 여행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돈이 진짜 없었을 때. 네. 근데 친구들이랑 바닷가를 놀러 가고 싶었는데, 갈 차비가 없었어요. 솔직히 숙박비도 없고요. 숙박비 하려면 벌써 부담스럽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자라는 생각, 그 어린 마음에.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오히려 요즘은 많죠. 많죠. 예, 자전거 동호회 뭐 이런 게 워낙 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서 많더라고요. 바다 가면서도 쉬고 뭐 진짜. 텐트 이렇게 해서 요즘 텐트가 좀 뭐라 그럴까 좀 편하게 편리해졌죠. 편리해졌잖아요. 네, 편리해졌죠. 예. 뭐 이렇게 던지면 다 펴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되게 던지면 다 근데 웃긴 게 휙 던지면 뿌릉. 예전에는 좀 컸잖아요, 부피가. 근데 요즘은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배낭 메고 자전거 타고 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는 있겠지만 네. 일단 대학생 시절 정도에 하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저희만 되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름방학,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맞아요. 네. 요때 딱 해볼 수 있는 경험이죠. 네. 지석 씨가 던지는 이 텐트를 믿지 않으시는데 네. 어떻게 뭐 보여드릴까요 한번? 저 봤어요. 던지면 그 딱 펴져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예. 이렇게 접는 방법이 있겠죠. 예. 접어서 딱 고정을 해놨다가요. 예. 고정 풀고 탁 던지면 촥 펴져요. 그 뭐죠? 사진 찍을 때 그 조명판처럼.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예를 거죠. 들자면. 와, 그런 좋아졌네요. 원리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접으면 또 다시 오. 이동할 수 있는 크기가 네. 되고요. 네. 진짜 좋아졌네요. 아셨죠? 네. 네. 지석 씨는 뭐 아르바이트 안 해봤어요? 저 아르바이트 저도 몇 개 해봤어요. 어디서? 커피숍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영국에서. 아니요, 한국에서요. 오. 저는 수시에 합격을 해서 운 좋게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그게 끝나고 겨울방학부터 대학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저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올랐었죠. 그랬군요. 저 보려고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화여대 앞이었거든요. 아, 일부러 거기서. 예? 아니, 네. 일부러는 아니고요. 기가 막혔었습니다. 예. 어떤 점이 그렇게 기가 막히던가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파르페 만들려면 자신 있고요. 파르페 진짜 추억의 단어네요. 김치볶음밥, 새우볶음밥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첫사랑을 네. 그 커피숍에서 만났었어요. 새우볶음밥을 시켰는데 제가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네. 그녀가 자꾸 새우볶음밥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 아주 출중한 이동건 씨 오믈렛처럼 네.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죠. 그랬군요. 예. 또 아름다운 첫사랑 얘기까지. 예. 꼭 아르바이트 하셔야겠네요. 네. 혜림양도. 좋습니다. 네. 꼭 아르바이트 해보시면서 이 젊은 시절에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또 버는 즐거움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앤디 씨가 병장 진급하셨다고요? 축하 문자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할게요. 3528님이 N 병장님 진급을 축하드려요. 남은 3개월 힘내세요. 2012년 3월 24일에 뵐게요. 왜 3월 24일이 뭐 특별한 날인가요? 네. 3월 24일이 신화 데뷔 14년. 14년째죠. 와. 98년 데뷔인가요? 네. 와. 3월 네, 진짜. 24일이면 잠깐만요. 이동건 씨가 네. 21일 제가 8일 저녁인가 그래요. 4일 후에. 네, 3월 28일인가 저녁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뭐 괜찮네요. 네. 7366님이요. 앤디 병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분대장 내려놓으심을 또 축하드려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신청해요. 새 노래도 나왔군요. 네. 6260님,
N 병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군생활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고 없이 제대하시길 바래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지석 씨가. 네, 5274님, 앤디님 병장 축하.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나마 제일 조금 남으셨다는 거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전역자들이 네, 줄줄이 맞아요. 별사탕이네요, 진짜. 예, 예. 와, 그죠. 다이나믹 듀오가 7일인가요? 그쵸. 예. 이번 주고요. 특이하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이에요. 도열해야 돼요, 일요일 날. 와, 그리고 8월 22일 날이 민호 씨가 그렇습니다. 전역하는 날. 이민호 병장, 그리고 9월 7일 날이 정범균 씨. 정범균 병장. 네. 그리고 쭉 지나서 10월 30일. 예! 올해 이선호 병장. 전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곡 한 곡 더 듣죠. 샥입니다. In the Summertime. 네, 맛있는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수다 좀 떨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효은 님이 보내주셨어요. 학생들의 방학 시즌이면 성형외과 예약이 꽉 찬다는 거 아시죠? 저도 고민 중이에요. 저는 쌍꺼풀 없는 눈인데요. 딱히 콤플렉스는 아니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하는 분위기라 흔들리고 있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눈이 예쁜 여성분들을 좋아하던데 보면 꼭 쌍꺼풀이 있는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입니다. 세 분은 어떤 눈을 좋아하시나요? 오빠들의 이상형에 따라 저의 수술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지석 씨가 네.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동건 씨는 반대하십니다. 쌍꺼풀이 없는 스타일을 분명 좋아하시고요. 앤디 씨는요? 앤디 씨요? 앤디 씨는 자연스러운 속쌍꺼풀. 예. 지석 씨는? 전 마음. 눈은요? 눈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눈을 더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마음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은요? 상관없다니까요? 아, 지금 여기 질문이 있잖아요. 예. 쌍꺼풀이냐 아니냐.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쌍꺼풀이 없는 눈이 늘 컴플렉스인데 네. 수술을 하겠대요. 네. 어떡할 거예요? 제가 시켜줍니다. 제가 시켜줘요. 멋있네요. 네. 어떻게? 성형외과 알아봐서 DC 받는 거죠. DC 받아놓고. 사진은 지석 씨가 찍어주고. 사진이요? 네. 아, 그렇죠. 제가 찍어주고, 원금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야. 가진 생색을 내는 거죠. 쿨하네요. 예, 해줍니다. 괜찮은데요? 예. 앤디 씨는요? 저는 반대를 하죠. 저는 우선 성형외과라는 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네, 앤디 저는 씨, 예. 싸워요. 경험 있어요? 정말 심하게 싸워요. 경험 있는 저 눈빛이네요. 아니, 성형외과에 꼭 가야 된다. 예. 나 이거 한 번만 알아보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자분들은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게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누구나 있죠. 네, 다 맞아요. 있어요, 누구나. 근데 꼭 굳이 해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봤을 때 그 외모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렇게 변화를 주면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저도. 저는 경험이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휴가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 동생 쟤랑 한 8년 같이 일했거든요. 네. 초기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선글라스를 밤에 네. 끼고 나온 거예요. 밤에 이완 씨도 아니고. 너 연예인이야? 네.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빠. 그래서 뭐야 빨리 벗어.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제 친여동생 같이 느껴지기에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걔가 예뻐지고 그 친구가 예뻐지고 싶어서 한 거지만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친구가 아예 쌍꺼풀이 없는 나름 매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본인의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남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붓기가 안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선글라스를 밤에 낄 정도면 뭐 며칠 안 됐나 보네요. 예, 며칠 안 됐었어요. 좀 나이가 확 들어 보이더라고요. 빨리 자리 잡기를 좀. 그래서 저는 효은 씨께 네. 그 가상으로 해보는 거 있잖아요. 뭘 이렇게. 맞아요. 뭐지? 이렇게 풀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훨씬 뭐가 예쁜지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이목구비에 따라서 쌍꺼풀 없는 눈이 정말 그러니까요. 이 균형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실 거면 진짜 잘하는 데서 하십시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오늘은 그럼 좀 화끈하게 네. 속쌍꺼풀 정도라면 속쌍꺼풀. 저도 이렇게 정말 저는 싫어하는 게 수술했어요 하고 이렇게 크게
뭐 알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런 눈은 진짜 화장 안 했을 때는 큰일 나죠. 좀 정말 좀 보는 사람이 조금 시선이 음프페인대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쵸. 예, 쳐다보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이렇게 속쌍 커플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요, 이 눈의 건강상도 많이 한대요.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 머리가 자꾸 찌르기도 하고 눈에 이물질들이 뭐 자꾸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또 단점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찝는다. 찝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잘 안 되고 그 정도라면 뭐. 저도 약간 속쌍꺼풀이거든요. 네. 많이. 네. 어디죠? 쌍꺼풀 없으시지 어디죠?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살짝 피부가 있어요. 그렇다. 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재밌다.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이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는 진짜 이 균형이거든요. 맞아요. 밸런스. 네, 균형인데 어디 한 군데가 지나치게 확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진짜 왜 성형 한 번 하면 다 해야 된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꼭 이렇게 현명하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아까 안 봤네요. 앤디씨 그 병장 축하 메시지 보느라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0131님이 쌍꺼풀 없는 사람으로서 참 살아가기 힘드네요. 쌍꺼풀 따위 그냥 낳아주신 대로 살 거예요. 오예. 4877님, 전 수술 때 안 올라갈 거예요. 엠병정 오빠 그냥 속 쌍꺼풀에 만족해주세요. 네. 해주셨습니다. 0121님, 저 예전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코 필러랑 보톡스 해줬는데 너무 잘 돼서 진짜 고맙고 좋았어요. 그게 뭐예요? 코 필러? 코 필러링? 필러 이렇게 필터 코 필러 깨끗하게 뭐 네. 그렇군요. 보톡스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빵빵하게. 네. 그렇군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톡스가 빵빵해지는 것도 있고 뭐지 이게 이게 뭐 이렇게 각지게 해주는 것도 있다고. 근육을 죽이는 것도 예, 있죠. 그죠. 맞아요. 두 가지잖아요. 맞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1207님, 지석씨 말씀 들으면 세 분 다 반대군요. 세 분은 다 자연스러운 미인상을 좋아하시는 듯 하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해만 되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도록 걸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원래인 것처럼. 예.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네. 진짜 21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맛있는 수다 떨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식함이 조금 탄로가 났네요. 필러는요, 문자가 와 있어요. 네. 네. 0131님, 필러라고 약물로 코를 높이는 거예요. 오, 약물로 깎는 거 없이 코 높이는 거군요. 3776님, 필러는 주사예요. 높게 해주는 거. 0911님, 짝눈인 사람이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싫으신가요, 앤디씨? 네. 싫으시다고? 네. 짝눈도요, 이게 좀 뭐랄까요? 매력적으로 짝눈이 있고, 진짜 좀, 완전히 비층이 비대칭. 무너지는 그런 짝눈이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또. 짝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외쌍꺼풀. 그렇군요. 하기사 뭐, 배우분들 중에도 외국 배우분들 특히 보면, 외쌍꺼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쵸.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까요? 우리가 좀 취약하네요, 이 성형 문제는. 그러니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은성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동안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저는 그리 민감한 성격도 아닌데 비가 오면 짜증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기복이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노래를 들으며 기분 전환하려는데 비 오는 날 이런 기분에는 신나는 댄스곡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심금을 울리는 슬픈 발라드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건 참,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울할 때 신나는 노래를 들어야 기분이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슬픈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건지, 뭐,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저는, 앤디 씨는요? 햇볕이 쨍쨍 쪘을 때는, 네.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고요. 비 오는 날에는 슬픈 음악이 듣고 싶어져요. 날씨에 따라서는. 네.
저는 항상 비 오면 우울해져요. 예, 좀, 슬픈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전 여자친구 잘 있을까? 굉장히 감수성이 궁금해요. 예전에 내가 그때 비 왔을 때 이렇게 해서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슬픈 음악을 들으시나요? 네. 그럼 나아지나요? 나아질 때도 있고요. 더 빠질 때도 있고. 더 빠질 때는 그냥 다른 걸 해요. TV를 본다든지. 감정과 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네네. 그냥 해버리는군요. 네. 지석 씨는 어때요? 전 드는 감정을 굳이 음악으로서 승화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냥 별개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좋든 나쁘든 바다까지 그냥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업이 되면 네. 정말 신나는 노래 들어서 더 업시키고 우울하면 정말 더 우울한 노래 들어서 더 그 바다까지 치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전 좀 그런 약간 오히려 더 그냥 즐기는 거군요. 네. 그 감정을.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후련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배우다운. 예, 멋진데요. 동건 씨는요? 저는 진짜 우울할 땐 우울한 음악을 들어요. 왜냐면 그래야 날 이해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정답. 내가 우울한데 막 방방 뛰잖아요, 음악이. 그럼 내 얘기를 전혀 안 듣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 신나서 떠들고 있는데 나 슬픈 거하고는 전혀 너무 딴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슬플 때 그래서 더 그 노래가 내 가사가 마음에 더 와닿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 이 사람도 나같이 아프겠구나. 이런 동질감을 느끼고 예. 또 나 대신 얘기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저는 굉장히 위안을 받더라고요. 저 비만 오면 이렇게 술이 땡기지 몰라요. 그죠. 저도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두 분 다 근데 워낙 애주가시라. 저 소주 좋아하니까 빗소리 네. 들으면서 소주는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요. 그 텐트에 탁탁탁탁탁 떨어지는 그 빗소리 그 약간 포장마차 그 비닐 있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술을 못했어요. 그래요? 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못 마시는데, 보통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면서 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 마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비 오는 날,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아버지 보시면 좀 비가 많이 오실 때 좀 소주를 많이 드시고 오시는 편인데, 왜 그럴까? 우리 아빠는. 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해가, 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일종의 비가 오면서 약간 이 센치멘탈해지는 네. 그런 걸 더 감성적으로 술은 왜 좀 이렇게 안에 눌러놨던 걸 좀 그쵸. 꺼내주잖아요. 그쵸. 더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지석 씨는 언제 술 배웠어요, 그럼? 저도 늦게 배운 편이에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와인밖에 못 드세요. 소주 한 잔도 입에 못 대시는데. 지석 씨하고는 아주 딴판이시네요. 예,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형님이. 예. 술을 많이 먹길래, 왜 이렇게 술 많이 먹을까?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저도 그렇게 술 됐군요. 많이 먹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못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진욱 씨 아예 한 입도 못 대잖아요. 맞아요. 답답해요. 사실. 건강엔 좋겠지만. 맞아요. 좀 그래요, 좀. 술 마시는 사람 입장이랑 안 마시는 사람 입장이랑 좀 틀린데요. 네. 동건 씨도 술을 한 번 마시면 말술이에요. 자주 안 마셔서 그렇죠. 자주 안 마셔요. 저는 진짜 1년에 연중 행사예요. 네. 저는 비추입니다. 동건 씨랑 술자리 비추예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냥 술만. 얘기도 안 해요. 네, 진짜 저는요, 얘기 없고요. 안주 없어요. 그냥 야 마셔. 야 마시자. 야 마셔. 하다 끝나요. 생일 때 같이 마신 적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네. 그때 그랬어요. 누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없어요. 뭐 술자리에 뭐 감흥이나 대화나. 정말로 제가 동건 씨랑 했는데 12시간 동안 마셔봤어요. 12시간 동안. 지석 씨는요, 아직 서론밖에 못 가봤어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문자를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거부터 읽을까요? 4877님. 오는 날은 발라드. 비가 오는 날은 발라드. 네. 전 비 오면 이정님의 레인 강추요. 그렇다니까요. 왠지 이게 이해해주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0121님은요,
저는 우울해질 때 슬픈 걸 들으면 우울감이 지하까지 내려가는 편이라 오히려 콩콩거리는 락 음악을 들어요. 해주셨고요. 0131님, 비 오는 날에 맞게 좀 잔잔한 음악을 듣곤 해요. 따뜻한 커피와 함께 빗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걸 보면, 듣는데 그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또 멋진 또 네. 궁합이네요. 소주만큼이나. 네. 0911님은요,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들어요.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정말 우울의 끝까지 가도록 하게 해요. 똑같으시네요. 동감입니다. 지석 씨하고. 격투기 선수 최용만 선수가 앤디 씨하고 술 마시다가 정말 무서웠다고. 엄청난 주량의 소유자. 근데 애주가세요. 맞아요. 네. 애주가요. 두 분이 애주가고 참 같은 애주가인데 네. 스타일은 되게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죠? 앤디 씨는요, 예. 약간 이렇게 업보다는 다운이 되면서 이렇게 먹고요. 네. 이렇게 점점 탄력이 붙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고, 네, 그쵸. 지석 씨는 완전히 이렇게 하이로 빵 쳐서 갔다가 초반 러쉬로 확 마시고 확 취하시는. 아니, 저는 네. 분위기에 따라가요. 만약에 동근 씨가 말 없이 그냥 술 마시잖아요. 저 때문에 그랬군요. 그럼 계속 그냥 조용히 술 마시고요. 만약에 보통 씨가 빵 하고 엎드잖아요. 네. 그러면은 빵 엎든 상태로 네. 전 계속 가요. 그리고 좋다. 집에 그거. 가실 때 항상 똑같이 가요. 뒷짐지고. 진짜 저는 칠순 노인분처럼 어쩜 그렇게 뒷짐을 좀 자연스럽게 쥐고 이렇게 걸어가시는지. 앤디 씨는 약간 팔자로. 네. 이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이 걸음걸이 자체가 양반. 뒷짐을 위한 이 몸의 자세예요. 그러게요. 네. 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진짜 요즘은 허리가 안 좋아요. 받치는 거군요. 그래서 받치시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잘생겼죠? 이렇게 제가 걸을 때 이러고 걷잖아요. 예. 꼿꼿하게. 예, 왜 허리를 펴야지만 좀 그나마 좀 맞아요. 괜찮아져요. 맞아요. 저희가 뭐, 비 오는 날 우울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 먹고 뒷짐지고 집에까지 가는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어쨌든, 뭐, 남자 셋이 모이면 이렇죠, 뭐. 그러게 말이에요. 네. 즐거웠고요. 예. 앤디 씨 전역하시면, 언제 또 우리가 휴가 딱 나가서, 네. 앤디 씨가 이 뒷짐지는 모습 한번 얻어먹을 겁니다. 볼 알겠습니다. 그날을 기약하면서, 네. 오늘은 뭐, 지금 비 안 오고 있죠? 네, 지금은 현재 비 안 안 오고 오고요. 요 신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마돈나, 시클쉐 음악 들으면서요 두 분과는 다음 주를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